혹시 이런 순간 한 번쯤은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어떤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순간,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말이, 왜 하필 그 선택이었을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그때 이미 신호가 와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연이야. 기분 탓이지. 내가 의미를 과하게 부여한 거야.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평소 차원이라는 개념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까지요. 우리는 이 네 가지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난 무언가가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거나 착각이라 부릅니다. 왜 어떤 선택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강하게 끌어당길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주변에서는 말리고 나 스스로도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오르는 선택.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의 나만으로 선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미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면요.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자리에서 이미 결과를 본 존재가 현재의 나에게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신호는 명령이 아니라 끌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길로 오게 되어 있었구나. 그건 실패가 아니라 조정이었고 방황이 아니라 경로 수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동안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갈구하던 시절에 한 명의 귀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던 중에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전부가 아니야. 처음엔 솔직히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개념이 부정당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틀린 것도 아니야. 그건 아주 정교한 일부에 불과할 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망을 비는 믿음이 아니라 구조이고 원리이며 흐름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엔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처럼 보이지만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쿠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것을 기회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고차원의 어떠한 공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간에서 자신의 딸아이의 어린 시절 머피의 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린 딸아이에게 전하고자 발버둥 쳤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던 그 어린 딸아이 머피의 방 안에서는 책이 떨어지고 알 수 없는 흔적들이 발생하게 되죠. 어린 머피는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훗날 과학자가 된 딸아이 머피는 훗날 알게 되죠. 그 모든 신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차원의 존재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아주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놓쳐버릴까요? 분명 마음이 움직였는데 현실을 이유로 외면하고 느꼈는데 합리화로 덮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편한 선택, 그동안 내 상식으로 생각했던 안정이라는 환경에 머무를 수 있는 선택만을 해버리게 되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현실 세계의 차원에 최적화되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반복해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것, 남들이 인정하는 것. 이 현실 속 차원의 세계는 직감보다는 논리가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해 보이는 선택으로 간주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신호일수록 늘 조용합니다. 너무 작아서 의심하기 쉽고 너무 개인적이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아보는 힘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건 우연일까? 라고 묻기보다 이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한 번만 더 귀 기울이는 것. 그 순간부터 세상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출근길에 올라와 있던 순간이었어요. 지하철에 앉아 눈을 감고 그렇게 잠을 청하려던 도중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좀 읽어볼까?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밀리의 서재 앱을 결제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었죠. 그 책을 펼친 순간부터 이상하게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만났죠. 하나는 세계이고 세계는 하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책의 한 구절에서 이 질문을 마주 합니다. 바로 0차원, 가로도 없고 세로도 없고 시간조차 없는 세계, 그저 점만 존재하는 차원. 그런데 이 점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고차원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신적인 존재,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뇌의 착각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모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0차원의 관점에서는 나와 세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관찰자와 대상, 질문자와 답변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나이고 내가 곧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직감, 끌림, 선택, 후회, 깨달음, 그 모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내가 부분인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이죠. 우리는 작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점이면서 동시에 전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 품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 생각해왔다면 그 생각부터 한 번쯤은 여러분 의심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작아 보이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밤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항상 조용하게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됩니다. 별 하나, 입자 하나, 미세한 진동 하나. 어쩌면 당신 역시 대단해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눈, 하나의 감각, 하나의 경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유 없이 떠오른 생각 하나, 괜히 마음이 끌리는 방향 하나,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설렘 하나가 이미 다음 장면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확신이 들면 움직이겠다라고 말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항상 확신이 없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여러분 안에서 불어오는 그 이끌림, 그 직감의 신호를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혼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다라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꾸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저 한 번쯤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미세한 감각을 의미 없는 착각이 아니라 존중받아도 되는 신호로 대해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조금 다른 차원의 발을 들여놓은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